네, 2024년 1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변신도 무죄입니까? 그러면 변신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로 움직였던 딸랑이들, 그 딸랑이들은 변신을 할까요? 그들이 변신을 해도 그 변신을 무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탈핵 정책을 펼쳤죠. 그에 반대해서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탈핵 비판에는 탈탈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탈탈핵. 분명히 탈핵 정책을 벌이는 정책을 할 것이다. 그걸 제가 탈탈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채우고 물러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임기 반 정도를 지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탈탈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하고 이재명 사이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탈탈핵인가? 아닙니다. 왜 이재명이 탈탈핵으로 갔는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보내면 그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예산안을 다루죠.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든 원자력 예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 탈핵이었죠. 이재명으로 대표가 바뀐 다음에도. 그런데 11월 12일 국회 산자위는 원자력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엄청나게 깎았거든. 근데 그냥 통과시킨 게 아니라 정부 원안에다가 오히려 1억 원을 더 증가시켜서 통과시켜줬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언론에 많이 나왔을 텐데, 원전 생태계 지원금,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사업 예산, 등등입니다. 어떻게 민주당이 정부의 원자력 예산을 원안대로, 그런데 원안에다가 오히려 1억 원을 보태서 통과시켜주느냐. 희한한 일입니다. 물론 산자위가 통과시킨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갑니다.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 부처,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그 국방에서 다르죠. 거기서 깎든 줄이든 보태든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들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민주당이 내년에 걷어들일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수입, 세금으로 받는 거 하고, 그거랑 맞춰봐가지고, 너무 많이 통과시켰다. 또 깎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깎을 때 국방 예산을 깎을 수도 있고, 원자력 예산 깎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체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예결위에서 깎는 거는 전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건 이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탈핵을 벌이고 탈탈핵으로 전환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그곳에서 내보내는 물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반핵 운동을 펼쳤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왜 이렇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아주 재밌는 거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전남 영광의 군수 보궐선거였습니다. 근데 이 보궐선거에서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 전남 영광에 가게 되면 한빛 원전 6기가 있습니다. 이 원전은 이제 처음 것부터 해서 설계 수명이 끝났죠.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운전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의약품이나 음식 같은 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음식은 유효기간이 제조한 때로부터 3, 4일 짧죠. 근데 하루 정도 지나서 개봉하지 않은 거로는 먹어도 큰 문제 없잖아요. 약 같은 경우는 한 1년 지나도 아예 안 딴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초기에 만들 때 그때만 해도 기술적 자신이 없어서 안전기술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해도 될 걸 한 20, 30을 투하해서 만들었죠. 둔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싶어갖고 설계 수명 기간을 짧게 잡았는데 써보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계속 운전을 10년 연장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계속 연장하지 말라는 게 반핵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 거기에 민주당이 동성을 해서 문재인 정권은 그런 걸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멀쩡히 돌아가는 계속 운전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를 강제로 세웠고 월성원전 2호기도 세우고 거기서는 중수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상호 해결료는 재처리하게 되면 프로토널을 얻기 좋은 구도인데 그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원전,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도 차례로 설계 수명이 다 돼갑니다. 내년부터 이제 차례로 세워야 되는데 그럼 계속 운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영광 군수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지원 유세를 갔다가 이제 계속 운전을 안 하게 되면은 원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원전을 돌릴 때 그 발전량에 따라 지역에 돈이 가거든. 한 길을 멈추면 그만큼 줄죠. 새로 짓는 건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길을 세우면 또 줄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슬그머니 계속 운전을 더 해야 된다는 쪽으로 유세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재명이 저럴 수 있지? 그렇게 변신 조짐을 보였는데 그러한 민주당이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원자력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인데 이재명의 변신은 무죄, 그것도 무죄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씨는 자기가 걸려든 재판에서는 뭐 재판을 연기하고 시간 끌고 그러고 있죠. 그가 만약에 자기의 죄를 시인한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무죄를 줄까요? 이재명의 변신. 왜 이러느냐? 지금 변신이요.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원자력계에서의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화 해결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각 원자력 발전소 안에다가 거기다가 수영장을 영어로 풀이라 그러죠. 그런 풀을 만들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수심이 10m가 넘는 물속에 담그면 방사능은 안 나오거든요. 거기 넣고 있는데 그게 꽉 찼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어디 한 군데에 모아놓고 관리를 하고 언젠가 그거를 우리가 혹시 지금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이 크면은 대한민국도 재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재처리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 대 모아놔야 되죠. 그래서 사용화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지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걸 계속 허가하지 않았었어요. 박근혜 정부는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김성환 씨라고 민주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고준위 방패장 설치법을 만들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 고준위 방패장 중간 저장소를 만들자는 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곧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이 중간 저장소를 만들었는데 한국도 중간 저장소를 만들면서 한국 원자력계가 앞으로 혹시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길을 닦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씨가 이끄는 민주당이요, 이 방패장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이것도 엄청난 변신입니다. 탈핵을 하던 이재명이 탈탈핵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 중에 원자력 안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전을 설계 수명대로 사용한 다음에 안전검사를 다 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원전을 10년 이렇게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원전을 새로 짓는 문제도 안전성에서 다루는데 새로 짓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법도 그 안전법에 의해서 이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계속 운전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열어주고 아까 말한 대로 워낙 잘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규 원전을 짓는 쪽으로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법 개정도 지금 민주당이 동의를 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고준위 방패장법은 제정이 되고 원자력 안전법은 개정이 돼서 조만간 대한민국이 새로운 원전을 짓고 기존 원전도 지금은 이제 10년씩 계속 원전을 허가하는데 10년마다 하면 돈 들잖아요. 한 20년씩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은요, 자 원전을 쭉 돌리다가 요거 계속 원전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성 검토를 하는 사이에 이게 설계 수명 30년이 다 됐어. 그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오케이 추가로 10년 허가해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세워놓은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은
현행법 따르면 이 3년은 빼고 7년만 돌려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뒤늦게 오케이가 나왔으면 그때부터 10년 아니면 법적으로 20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도 미국처럼 허가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10년을 돌리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동의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진될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김성한 의원이 이 고준위 방패장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추진할 때 주장했던 게 현재의 원전에서 나오는 사기용 핵연료만 중간 저장하는 규모의 방패장을 만들자, 요걸 주장했고, 이제 국힘당이나 여당 정부 측에서는 지금 계속 운전을 더 들어갈 원전도 있고 지을 원전도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것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막 논쟁을 했는데, 민주당이 하도 우겨서 일단 김성한 의원의 의견을 받아주고 뭐 나중에 필요하면 또 법을 개정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타협이 돼서, 정치적인 타협이 돼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은 원자력 르네상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핵단체와 짝짝꿍을 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렇게 돌아섰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돈 때문입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무도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걸 본업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산이권이라는 게 내가 지금 모든 에너지는 전기로 하잖아요, 거의. 근데 전기값이 워낙 비싸. 신재생 태양광이니 풍력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다락같이 올라가. 그럼 그걸로 물건을 만들면 남는 게 없어요. 이 소상공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에어컨 돌리는데 전기값이 확 올라가면요, 에어컨 못 돌립니다. 그리고 손님 안 들어오면 장사가 안 돼요. 전기값이 낮아야 돌아갑니다. 전기값을 낮추려면은 문재인이 말한 대로 무슨 신재생이니 이런 거 하게 되면 전기값 3배, 4배 올라가야 돼요. 지금 반핵단체들을 하는 사람들, 민주당에도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신재생 발전비를 부과시켜야 돼요. 내가 전기값을 킬로와트당 10원 쓴다면 그 사람들한테 100원씩 부과시켜야 돼요. 근데 그 자들은 똑같이 10원짜리 쓰면서, 10원 내고 쓰면서 반핵을 주장하는 이율 배발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기값이 올라가면 경제가 나빠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민주당도 불리하니까 이렇게 턴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국회 산자위에서 원자력 예산을 원안 플러스 1억 원 추가해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막고 있던 신규 원전 건설, 계속 운전 허가를 허가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바뀌고 있고, 대한민국의 원자력계의 수건인 고준위 방패장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탈핵에 앞장섰던, 이재명과 문재인을 위해서 앞장섰던 딸랑이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재명이 이렇게 돌아섰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할까요? 그들이 원자력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씨가 탈탈로 돌아서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재명 씨가 나는 속았다 이 하고 국회의원들을 징계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 변해야 뭐가 앞뒤가 맞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 매우 많죠. 정모 씨도 있고 전모 씨도 있고, 좀 요즘은 또 굉장히 이슈가 우크라이나에 대한민국 군인들을 창관단으로 보내는 것 같고 굉장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응해서 살아남으려면 인민군이 어떻게 작전을 할지 봐야 되잖아요. 평소에도 이 앞선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군이 정찰 자산을 동원해서 휴전선 북쪽에서 이북이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민군이 러시아에 와서 작전을 하는데 그걸 안 보면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러 가는 걸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근데 이재명도 언젠가는 금방 알아들겠죠. 그러면 그거 가야 된다고 돌아서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파견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명의 변신이 무죄면 그들의 변신도 무죄로 봐야 됩니까? 이재명의 변신을 따져야 됩니까?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말은 있지만 이재명의 변신도 무죄인가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던 딸랑이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딸랑이 짓을 하고도 나중에 변신했는데 또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그 지역구가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뭐죠? 지난번 계양을해서 계양이 이재명 뽑아주면 호구다 그랬는데 호구냐 그랬는데 호구가 됐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까?
이재명의 탈탈액, 이재명의 변신은 무죄. 그러면 그 딸랑이를 했던 사람들도 무죄다. 이렇게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너무 느슨한 국가가 되죠. 그러면 나중에 김정은도 처벌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죠. 정치적으로라도 딸랑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재명한테도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왔다 갔다 정치인들은 이제 그만. 감사합니다.